지난 세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본 발표에 포함된 자료들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것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이 문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일찍 나온 제품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아이디어 자체보다 그것을 구현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이디어가 개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보자마자 감이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필요와 수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일부만 구매하려 하며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필요와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객의 기능 추가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와 아이디어도 다른 것입니다. 수요는 아이디어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또한 아이디어와 발명도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채운 아이디어만이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과 발명품도 다릅니다. 대개 하나의 발명품에는 여러 개의 발명이 들어가 있고 발명자 본인도 모르는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발명품을 들고 와서 제품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발명품과 제품도 다른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수단과 방법, 구성, 사양, 성능 등이 제시되어야 그것을 제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한 판매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제품이란 많은 경우 발명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상품도 다른 것입니다. 출시 계획에 따라 만든 제품을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드는 제품은 별로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제품과 상품을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먼저 하고 사업화는 나중에 구상하는 경우라면 상품이 아닌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과 사업도 다릅니다.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사업 자체를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사업계획서라고 부르는 문서들의 상당수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상품기획서나 제품기획서입니다. 가끔씩 회사 소개서를 읽고 계시면서 이 사람은 사업계획서 쓰는 법 다시 배워야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사 소개서와 사업계획서는 아예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서란 아마도 상품기획서일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 상품기획서, 제품기획서는 모두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비 문서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고전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장, 제품, 사용자를 먼저 정의한 뒤 개발에 들어가는 순서였고 사용자 의견은 출시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다음 모델에나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맞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를 먼저 정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 과정 전체에 걸쳐 사용자 의견을 조사해서 출시 전에 수정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상 시험 사출 이전 단계의 개발품들을 모업이라고 부르고 시험 사출 이후는 시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제품이라는 이름 그대로 제품으로서 테스트하려면 최소한 시사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제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시제품이 아니라 모업입니다. 이후 출시 및 유통 등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단종을 하게 됩니다. 흔히 제품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 수명 주기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또한 이런 제품 수명 주기를 여러 번 경험해 본 기업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때 언제나 기존 출시 제품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보일 제품 중에 하나만 실패해도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은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때 각각의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만 크게 성공하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가 성공하면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며 무턱대고 개발하고 출시하려고 하는 것보다 신중한 제품 기획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획 검토인데요. 특히 장애 요인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장애 요인은 시장에 진출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반면 실행 가능성은 나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런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중도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 검토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개발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장애 요인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일정, 목표, 인력, 프로세스, 예산에 그에 대응하는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번 세션 주제는 언제쯤 이야기하시려나 하실 텐데요. 사실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참조할 수는 있죠. 지난 세션에서 말씀드린 정기 모니터링이나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제품 기획 검토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 외에 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드 리서치와 비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 제품 비교 분석, 제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 결과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필드 리서치는 말 그대로 현장 조사로서 에스노그래픽 리서치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 활동으로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 개발할 거 없이 전 직원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들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행 상품이나 전시회 참관과 결합한 패키지 상품도 이미 나와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품 간 경쟁 현황과 서로 다른 제품 전략을 현장감 있게 이해하고 제품 개발도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임직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경쟁 제품 비교 분석은 어찌 보면 당연한 활동입니다. 상대에 대해 모른다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라서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시장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제품 비교 워크숍을 직접 운영해 보시면 프로세스 첫 단계인 모델 선정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는데요. 구매자가 결제 직전까지 비교하며 고민했던 경쟁 모델들을 찾아내야 하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제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활동은 전체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경쟁 제품 비교 분석은 매우 많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 대비 열세인 요소를 개선하고 우위인 요소는 더욱 강화하며 당사와 경쟁사의 사례로부터 차별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벤치마킹 활동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벤치마킹이란 타인의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사례 연구에 가까운 것이므로 결과물만 그대로 베껴오는 카피와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비교 평가하다가 보면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라이선스 제품을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로고도 제거한 상태에서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라이선스 제품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정답은 바로 만듦새, 즉 제조 완성도의 차이였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나는 차이들을 종합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원본 제품이 더 고급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제품들은 각각 다양하지만 딱 하나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조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QC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성실하게 QC를 하는가와도 관련이 있지만 애초에 개발 단계에서 화면에 보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만능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 진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매우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것이야말로 경영수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걸 다 하냐? 우리 회사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어떤 회사도 이런 활동들을 완벽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상황을 진단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안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현황 진단 및 개선 활동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